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지난 시간에 끝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보면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 논리 설계 단계에서만 수행한다. 이 주의하시라 했었어요. 우리가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디스크 장치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195페이지에 보면은 중복 최소화죠.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고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하면은 릴레이션을 분해했었죠. 분해. 이렇게 해서 멀쩡한 디스크에 멀쩡한 게 있는데 정규화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릴레이션은 여러 종속성을 있는 하나의 종속성으로만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논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구조 이런 거에는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논리 설계 단계에서만.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만자 들어가는 경우는 뭐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맞는 경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번 데이터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 중복을 줄여서 데이터 중복에 따른 변경의 사항이 있었죠. 중복성이 원인이 돼서 변경의 사항을 발생하는 거고, 그럼 변경의 사항을 제거하려면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상 또 뭐 있었어요? 삽입삭제 이상이 있었죠. 삽입삭제 이상의 원인은 뭐 있었어요? 데이터 종속성이 있었죠. 이런 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와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195페이지 날개에 보면은 데이터 종속성의 원인이 바로 삽입삭제의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상은 제거하는 거예요. 이상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속성 원인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의 종속성만 갖도록 릴레이션을 합성이 아니죠.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그 릴레이션 개수가 많아지죠. 분해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미지를 그리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구조나 논리적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논리적 처리는 품질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의도 시험에서 지금 4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첫 번째 삭제 이상은 중복된 투플 중에서 일부 속성만 삭제함으로써 정보의 모순성이 생기는 현상이다. 삭제 이상은 연쇄 삭제가 있었죠? 우리가 데이터 종속성이 여러 개 발생하게 되면은 삭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삭제 이상이라는 것은 중복된 투플의 일부 삭제가 아니라 전부 강제 삭제를 말해요. 강제, 그죠?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강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삭제 이상이 발생하는 거죠. 195페이지에 보면 삭제 이상의 원인은 원체는 정보를 강제 삽입한다. 삽입 이상. 삭제는 연수 삭제했었죠. 남겨둬야 될 정보도 연수 삭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갱신 이상은 부분갱신. all과 nothing 생각하면 돼요. 부분갱신은 안 되죠. 부분갱신을 했기 때문에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공무원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것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주의를 하시라고 했었고요. 넘어와서 이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 가행 규칙이 제일 헷갈린다고 했었어요. W가 우리가 W든 X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거 다 애트리뷰트죠. 속성. 그래서 얘는 속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결정하기 때문에 W는 결정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결정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종속자 이렇게 얘는 부르는 거죠. 결정자, 종속자. 그때 여기에 WX가 결정자고요. 합성키란 얘기죠. 복합키. Z 종속자. 이렇게 했을 때 X를 쳐버리고 WX는 Z가 성립되면은 가행 규칙이 성립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암스트롱의 정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WX, XY면은 첨가가 됐죠. 첨가가 뭔가 Y가. 그것이 Z를 종속하게 되면은 여기 X가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WX가 Z가 된다. 나머지 종속성들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뭐 당연하겠네. 뭐 좀 주중관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가행 규칙이 약간 헷갈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는 그 197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본 규칙, 뭐 부가 규칙이 있는데, 그러거나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물어본 거는 한 번 나왔다는 얘기죠. 2010년 서울시에서 이런 규칙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는. 자, 7번 보면은 ENF, 이정규형이죠. 이정규형 기본키에 부분함수 종속으로 인한 이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야 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허락했던 게 정규화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 분해를 하는데 20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정규형 릴레이션은 일정규형이 되죠. 일정규형. 그럼 일정규형이 만족하려면은 모든 도면이 원자값이 되고 이정규형이 되려면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어한다든가 아니면은 완전함수 종속 만족했었죠. 뭐 3정규형이라면은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4정규형이라면 다차함수 종속을 제거. 5정규형이라면 조인함수 종속성 제거.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은 제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알면 그 다음부터 암기를 해야 돼. 테이블 갖고 그림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규칙성 갖고 이제 문제를 내니까 그려보면 또 나와요. 저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풀어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NF라면은 1NF 포함해야 되는 거죠. 3NF라면은 1NF로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키에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고, 이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 이렇게 하면 이정규형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8번 R이 이제 일정규형이고 기간의 모든 속성이 후보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관계, 종속관계 있을 때, 그죠? 있을 때는 일단 R은 이정규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의를 할 게 보면은 일정규형을 만족하고 기간의 모든 속성이 완전 종속관계를 완전 종속관계에 이제 있다라 했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완전 종속관계 있으면 이정규형인데 주요할 건 이게 후보키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본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기본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왔던 문구인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후보키가 아니라 기본키에 대해서. 기본키에 대해서 나머지 키들이 완전한 종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테이블 찾아갈 때 196페이지에 보면은 아이디가 기본키라는 거죠. 아이디나 뭐 수강 과목, 이게 아이디와 수강 과목이 복합키인데 이제 기본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키를 통해서 과목번이, 이름인, 등급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6페이지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게 아이디는 지금 중복되잖아요. 해피. 그죠? 수강 과목도 컴퓨터ban 중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최소성은 뭐 만족할지 몰라도 유일성 만족 못하죠. 그래서 최소성과 유일성 다 만족하려면 아이디와 이제 수강 과목이 이제 기본키가 돼야만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기본키를 통해서 나머지 키를 찾아낸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런 테이블을 보고 릴레이션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키의 나머지 애들이 다 종속돼야 돼. 왜? 기본키를 통해서 나머지 애트리뷰트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키 아니라 기본키라는 거죠. 자, 9번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3정규형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순서 기억해야 돼. 3정규형 다음에 BCNF 있었으니까. 릴레이션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된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 코드가 되려면은 3정규형까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있지만 이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림 5.4에서 교수라는 애가, 그 교수라는 애가 과목 번호를 지금 종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는 그 교수는 결정자 일망정 후보키는 아니었었죠. 후보키 아니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얘는 그림 5.5처럼 이렇게 분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5.5는 PCNF를 만족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10번에 5정규형은 릴레이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조인 종속이 릴레이션 아래 기본키 아니라 뭐였었어요? 후보키를 통한 조인이었었죠. 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보키를 통한 조인이 성립됐었을 때 5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을 제거하는 거다는 얘기는 후보키를 통해서만이 조인 종속을 허용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2008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1전기형부터 5전기형까지 보면 테이블을 분해했단 말이에요. 분해. 예, 왜? 분해한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릴레이션의 하나의 정속성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분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메모리에서 분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메모리에서. 예, 디스크에는 지금 물장치는 물적 테이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차피 이제 어때요? 이거 합쳐야겠죠? 그 합친 게 이제 아까 5전기형에서 후보키를 통한 조인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뭐 이렇게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합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인위적으로 합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정기화라고 그래요. 네, 적정기화. 그래서 이것은 검색 속도죠. 높이기 위해서. 검색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그 정기화의 반대니까 역정기화하고. 역정기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예, 지금 나눠놨으니까 나누는 곳에서 찌끔찌끔 찾아오는 것보다 한 곳에서 쫙 읽어오는 게 더 빠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12번은 이제는 트랜지션에 관한 건데, 원자성이란 말 나오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올와 nothing이냐, 전부냐, 전무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 근데 각 트랜지션은 다른 트랜지션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다른 트랜지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뭔가 상호배제와 관계 있죠. 그래서 격리성이란 말은 운영체제에서 상호배제라고 했었어요. 운영체제, 상호배제. 그래서 지금 상호배제에 해당되는 뭐 ACID에서 I에 해당되는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것은 지금 메모리 올라왔을 때 트랜지션이라는 말 쓴다고 했죠.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작업 단위인 트랜지션은 메모리가 전부 수행되든가 아니면 전혀 수행되지 않든가 이 두 개만을 허용하는 게 원자성이었어요. 자, 13번. 트랜지션 실행은 완료 상태에서 끝이 나지만 실제 변경된 버퍼 블록이 아직 디스크에 출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력을 하는 동안 하드웨어 차이가 일어나 성공적인 종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랜지션 실행이 완료 상태에서 끝이 나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 완료라는 거예요. 부분 완료. 완료가 아니라 부분 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은 부분 완료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이 나지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는 그 202페이지 그 그림이 이제는 한번 나왔던 거죠. 교육청에서. 그래서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런 트랜지션 상태는 뭐 바뀐다라고 해서 뭐 업그레이드 되고 한다라고 해서 이 상태가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 6.1을 보시면은 부분 완료 활동은 다 지금 현재 뭐예요? 메모리에 있는 거죠. 트랜지션이. 예, 그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릴레이션의 반영은 언제 오는 거야? 완료가 돼야 반영하는 거죠. 그 그림을 보면은 디스크 아웃풋이 되어 있잖아요. 그 디스크 아웃풋이라고 하고 언더라인하고 우리가 1번 그림에 뭐라 불렀어? 디스크 아웃풋을 뭐라 불렀어요? 세이브라는 데잖아. 그때는 스토어라고 하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것을 디스크 쌓는 것을 세이브 이렇게 불렀었죠. 그 1번 그림의 세이브예요,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는 디스크 장치에 있는 이제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저장이 됐었을 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 완료라는 것은 트랜지션이 부분 완료가 된 거고, 그럼 부분 완료 되면 메모리에서만 수행 끝난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만 수행 끝난 거야. 그래서 항상 1번 그림 항상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메모리에서 수행이 끝났지만 이게 디스크 테이블이 어때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디스크 테이블에 반영이 되면 그때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와 부분 완료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14번. 트랜지션 상태 중에서 이제 부분 완료는 트랜지션이 마지막 명령문을 실행한 직후의 상태이다. 자, 부분 완료라는 것은 이 마지막 명령문이에요. 마지막 명령문이 수행 완료된 거죠. 메모리에서 이제 수행을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커밋 되는 거죠. 커밋. 자, 15번 보면 트랜지션 이제 부분 완료 상태를 실패.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 6.1인데 202페이지 부분 완료 실패할 수 있죠. 주의하셔야 돼요. 부분 완료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을 실패해 보면은 하드웨어 펠리라든가 노 디스크 아웃풋 이런 말 써 있죠. 그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완료가 항상 얘는 메모리에서 수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분 완료는 지금 메모리의 트랜지션의 결과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결과 커밋됐다라고 해서 이게 디스크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는 디스크 붕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디어 장애라든가 이런 것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는 실패로 가게 돼요. 실패로. 주의하셔야 돼요. 자, 16번. 시스템 장애는 하드웨어 시스템, 미디어 시스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디스크 붕괴는 우리가 디스크 붕괴라든가 디스크 미디어 이런 거니까 시스템 장애는 하드웨어 장애를 말하는 거죠. 하드웨어 고장.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얘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액션 실패는 연산 실패니까 그게 제일 낮은 거였었고요. 그 다음 좀 센 게 그리고 명령어들의 모임이 트랜지션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장애가 얘는 트랜지션 장애였었고 하드웨어 시스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하드웨어 장애가 이제 시스템 장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미디어, 그래서 이제 디스크 붕괴 이런 것은 미디어 장애라고 했어요. 미디어 장애. 디스크 붕괴, 디스크 하면 디스크 미디어 이래서 디스크 헤드 붕괴 이런 것은 미디어 장애. 하드웨어 시스템 이래서 하드웨어가 얘는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장애가 시스템 장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언둔대 장애 발생 시점으로 기준해서 이미 완료된 애들은 어때요? 이미 완료 커밋된 거야 지금 메모리에서. 커밋된 애들은 어때요? 지금 다시 수행해야겠죠? 다시 수행해서 얘는 원래 값으로 이제는 원래 값이 아니라 바뀐 값이겠죠. 바뀐 값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리두. 그래서 뭐 리두는 203페이지 있지만 이미 완료된 트랜지션을 재시작한다. 리두.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트랜지션이다. 그럼 걔는 메모리 아직 반영 안 된 거죠.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도 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도 취소를 해주면 되죠. 자, 18번. 그 리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 가장 최근 복사본을 적재시킨 뒤 이 복사본 위에 일어난 변경만을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재실행.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 것만을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재수행을 하는 게 리두 맞죠? 자, 13번. 지원갱신은 리두만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언두 연산 필요 없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박스를 가지고 204페이지나 5페이지에서 박스 갖고 있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올해 지방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건데, 그 박스 내용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자, 20번. 병행 제어. 동시 처리 제어가 되지 않았을 때, 갱신된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고, 비완료 의존성, 완료되지 않은 중간값을 읽어오는 거죠. 비완료 의존성이 있었고, 모순성. 모순된 데이터 읽어오는 거고, 뭐 연쇄복귀. 연쇄복귀라는 것은 연쇄 복귀를 할 수 없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처럼 연쇄복귀라는 것은 병행 수행되던 트랜지션이 어느 하나에 문제 생겨 롤백하는 경우 다른 트랜지션도 함께 롤백된다. 그래서 롤백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거죠. 연쇄복귀를 못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니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병행 수행되던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롤백 되면 어때요? 병행 수행된 애들이 다 롤백 돼야겠죠. 전부가.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100m 달리기 할 때 원래는 이거 화약총을 땅 쐈을 때 이게 튀쳐나가야 돼. 근데 이거 육상 같은 경우는 한 번인가? 바뀌었던데. 한 번만 실격해도 그냥 집에 가던데. 수영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실격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 똑같은 거죠. 다시 뛰잖아, 이렇게 보면. 그럼 취소당했어. 그 애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얘는 여기서 연쇄복귀란 말이에요, 연쇄복귀. 그러면은 뭐 얘가 좀 뭐 5m까지 빨리 나갔다. 그렇다 해서 얘는 뭐 이걸 뭐 5m 좀 빨리 나갔으니까 뭐 좀 더 빨리 앞에서 뛰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쇄복귀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어, 지금. 왜? 얘가 1번인데, 2번, 3번인데 얘가 부정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얘는 집에 보낸다라고 하던가 한 번에 기회 더 주던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뭐,
다 다시 이제는 원점상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게 연쇄복귀 문제예요. 연쇄복귀. 자, 그 다음에 22번 보면요. 보수적 EPL 2단계에서 2단계. 예, 이게 2단계. 2단계 로킹이야, 로킹. 그래서 EPL은 2단계 로킹을 말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킹이 이제 올해 결직이 나왔는데, 그 정의에 있는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로킹 단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크게 작을 때 클 때 생각했었고,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거기에 4번에도 있지만, 직렬성은 보장되지만, 교차 상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측에 보면은 보수적 EPL은 그 보수적 EPL을 보니까 가번에 교차 상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보수적 EPL은 일단 교차 상태가 완전하게 제거됐어요. 예. 자, 3번. 병렬 제어와 직렬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 로킹. 이 로크는 여러분들 뭐 이거 상호 배제 비슷하죠, 상호 배제. 그 상호 배제 기법에는 세마포나 모니터 떠올리면 돼. 사실 세마포나 모니터 별 차이 없어 이거. 응? 네, 로킹 기법이 있고 이제 시간 스탬프 순서 기법이 있다. 로킹 기법은 직렬성 보장되나 주상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 스탬프 기법은 주상태 발생하지 않으나 연쇄복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07페이지를 다시 보면은 그 타임 스탬프라고 있는데 타임 스탬프는 교차 상태 발생하지 않지만 연쇄복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있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뭐 이런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는 제가 책을 편집해 놨고요. 자, 24번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을 위한 주제지향이고 통합적이고 영속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기억하면은 뭐 10년 전에 20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데이터는 바뀌어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하는 데이터를 기억시켜야 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 데이터 집합이라는 거는 변하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은 뭐 과거 데이터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다 반영을 해야 우리가 뭐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25번. 이제 빅데이터 얘기인데, 빅데이터는 우리 시험에서 올해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처리 과정이 과거에 이제는 그 군무원인가 경찰청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생성, 수집, 생성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거 저장하고, 저장한 걸 어때요? 처리 분석했어, 처리 분석.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처리 분석. 이게 좀 헷갈린 거 있었어. 이 두 개만 좀 기억하세요. 생성이 돼야 수집을 할 수 있고 수집한 걸 저장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 처리한 거를 분석한다는 표현하는 거죠. 분석 처리가 아니라 처리한 결과를 분석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26번은요. 이제 블록체인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체인 형태,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서 저장되고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유변지 방조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유변지 방조 기술 이렇게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얘는 피어투피어라는 얘기죠. P2P. P2P가 되는 거지. 클라이언트 서버 아니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고, 서버는 서비스를 처리하는 컴퓨터죠?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구분이 없어. 클라이언트 서버 구분이 없는 게 P2P죠. 개인 대 개인이지만, 어떤 때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때는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P2P예요. P2P. 그래서 P2P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27번. 우리가 이제는 인공지능 하면은 뭐 기계학습을 말하는데 기계학습에 지도니 비지도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별도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죠. 지도학습은. 구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거나 군집을 하면서 배운 과정 없이 스스로 학습한다. 이러면 딱 비지도죠. 자, 지도는 미리 구축된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죠. 학습하는 방법으로 군집이 아니라 뭐 있었어요? 분류
분류하고 군집은 달라요. 군집. 연관성 있는 것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우리가 뭐 고구마 줄기 확 당기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막 따라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군집이죠. 덩어리 이런 뜻이니까. 분류는 어떻게 보면은 구분을 짓는 거죠. 짝수, 홀수를 이제 구분을 짓는 거.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올해도 여기서 답을 잡았었어요. 자, 214페이지 있는 거고. 자, 29번은 비지도 학습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하는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한다. 보상 최대화는 뭐 있었어요? 강화학습에서 강화학습 설명이고. 인공신경만 하면은 이 신경망이 어차피 뉴런, 그죠? 뉴런을 떠올립니다. 인간의 뉴런. 신경망의 뉴런을 이용하는 거죠.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학습 알고리즘이며 시냅스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지능 뉴런, 이 학습을 통한 시냅스의 결합세기를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선형 구조죠. 비선형 구조. 그죠? 선형일 수가 없겠죠. 비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이렇게 215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끝냈고요.